안녕하세요. 보내주신 자료를 한 배 깊이 파고 들어가 볼 시간입니다. 오늘은 2026년 1월 30일에 운세에 관한 텍스트를 준비해 주셨네요. 이번 분석은 요청하신 대로 조금 특별한 방식으로 진행해 보려고 해요. 먼저 자료 전체를 처음부터 끝까지 쭉 한번 읽어드리고 그 전체적인 그림을 머릿속에 그리신 다음에요. 다시 처음으로 돌아와서 하나하나 그 의미를 곱씹어 보는 거죠. 그럼 오늘 하루의 기운이 훨씬 입체적으로 다가올 거예요. 자, 그럼 준비되셨으면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보내주신 자료의 전문입니다. 2026년 1월 30일 금요일, 음력 2025년 12월 12일, 일진은 갑진입니다. 갑목은 양목으로 시작, 성장, 기계를 뜻하고 진토는 습토로 조율, 완충, 저장과 변화를 상징합니다. 오늘은 목이 토 위에서 뿌리를 내리는 형상으로 의욕은 크되 환경과의 조율이 성패를 가르는 날입니다. 진토 안에 수, 목토의 기운이 함께 있어 급진적 확장보다는 단계적 추진이 안정적입니다. 오늘의 기운은 시작, 조율, 기반 다지기의 기운이 중심입니다. 새로운 시도를 생각하기 좋으나 현실 조건을 점검하며 속도를 조절해야 합니다. 방향을 세우고 틀을 만드는 데 유리하며 협의와 합의가 진행을 매끄럽게 합니다. 오늘의 행운띠 탑3는 용띠, 진, 일진 동기, 조율 기반운 상승, 원숭이띠, 신, 진신 합, 협력 성과운 호조, 쥐띠, 자, 신자친 삼합흐름, 실무 연결운 유리, 쥐띠는 개띠, 술, 진술충, 대립 의견 충돌주의, 토끼띠 묘, 진묘해, 계획 변경 지연주의, 양띠 위, 토기운 부담, 피로 누적주의입니다. 다음은 12띠 오늘 운세입니다. 쥐띠 운세지수 78%, 2020년생과 2008년생, 연결과 소통이 늘어납니다. 정리된 표현이 도움이 됩니다. 96년생과 84년생, 실무 협업에 유리합니다. 역할 분담이 성과를 키웁니다. 72년생과 60년생, 안정적인 흐름입니다. 작은 진전이 쌓입니다. 48년생과 36년생, 무난한 하루입니다. 과로만 주의하세요. 소띠 운세지수 70%, 2021년생과 2009년생, 기본을 지키면 흔들림이 없습니다. 97년생과 80년생, 속도보다 정확함이 이득입니다. 73년생과 61년생, 꾸준함이 평가받습니다. 49년생과 37년생, 평온한 흐름입니다. 범띠 운세지수 73%, 2022년생과 2010년생, 의욕은 크나 조율이 필요합니다. 98년생과 86년생, 계획을 세분화하면 실행이 쉬워집니다. 74년생과 62년생, 주도권을 잡되 완급을 조절하세요. 50년생과 38년생, 무리 없는 추진이 좋습니다. 토끼띠 운세지수 58%, 2023년생과 2011년생, 일정 변동 가능성이 있습니다. 유연하게 대응하세요. 99년생과 87년생, 계획 수정이 필요합니다. 고집은 손해입니다. 75년생과 63년생, 한 발 물러서면 부담이 줄어듭니다. 51년생과 39년생, 휴식이 우선입니다. 용띠 운세지수 90%, 2024년생과 2012년생, 중심을 잡기 좋습니다. 주어진 역할에 집중하세요. 2000년생과 88년생, 조율 능력이 빛납니다. 판을 짜는데 유리합니다. 76년생과 64년생, 신뢰가 모입니다. 결정을 이끌 수 있습니다. 52년생과 40년생, 안정 속 성과가 보입니다. 뱀띠 운세지수 72%, 2025년생과 2013년생, 관찰과 정리에 강합니다. 2001년생과 89년생, 말수는 줄이고 핵심에 집중하세요. 77년생과 65년생, 실무 보완에 유리합니다. 53년생과 41년생, 심리적 안정감이 유지됩니다. 말띠 운세지수 75%, 2014년생과 2002년생, 활동성이 살아납니다. 체력 관리 병행이 필요합니다. 90년생과 78년생, 추진은 가능하나 일정 조율이 관건입니다. 66년생과 54년생, 외부 협력이 도움이 됩니다. 42년생과 30년생, 무난한 진전이 있습니다. 양띠 운세지수 60%, 2015년생과 2003년생, 피로가 쌓이기 쉽습니다. 속도를 낮추세요. 91년생과 79년생, 책임 분산이 필요합니다. 67년생과 55년생, 과욕은 피하는 편이 좋습니다. 43년생과 31년생, 컨디션 관리가 최우선입니다.
원숭이띠 운세지수 85%, 2016년생과 2004년생 협업에서 성과가 납니다. 92년생과 80년생 조율 역할이 빛납니다. 68년생과 56년생 연결운이 좋습니다. 사람을 통해 해결됩니다. 44년생과 32년생 안정적인 하루입니다. 닭띠 운세지수 71%, 2017년생과 2005년생 세부 점검에 강합니다. 93년생과 81년생 결과는 무난합니다. 말의 톤을 낮추세요. 69년생과 57년생 실속 위주 선택이 유리합니다. 45년생과 33년생 정리하면 마음이 편해집니다. 개띠 운세지수 55%, 2018년생과 2006년생 의견 충돌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94년생과 82년생 정면 대립은 피하세요. 70년생과 58년생 한 발 물러서면 흐름이 안정됩니다. 46년생과 34년생 휴식과 거리두기가 도움됩니다. 마지막으로 돼지띠 운세지수 74%, 2019년생과 2007년생 주변 도움을 받기 쉽습니다. 95년생과 83년생 실무가 안정적으로 흘러갑니다. 71년생과 59년생 관계가 부드럽습니다. 47년생과 35년생 편안한 하루입니다. 오늘의 한마디, 의욕은 크되 조율이 곧 힘입니다. 틀을 다진 뒤에 속도를 올리면 성과가 오래갑니다. 네, 여기까지가 보내주신 자료의 전체 내용이었어요. 정보가 꽤 많죠? 자, 그럼 이제부터 이 정보들을 하나씩 좀 요리해보죠. 가장 먼저 오늘 하루의 운영체제, OS라고 할 수 있는 일진, 갑진부터 한번 제대로 뜯어볼까요? 네, 좋아요. 오늘 하루를 이해하는 모든 열쇠가 바로 이 갑진이라는 두 글자에 다 담겨 있다고 보시면 돼요. 이걸 정원을 가꾸는 것에 비유하면 아주 쉬워지거든요. 오, 정원이요? 네, 자료에 나온 갑목은요, 하늘로 쭉쭉 뻗어나가고 싶은 거대한 나무의 씨앗이에요. 그러니까 당신의 의욕이나 어떤 새로운 계획을 의미하는 거죠. 아, 뭔가 시작하고 싶은 그 강렬한 에너지 같은 거군요. 맞아요. 바로 그거예요. 그런데 씨앗만 좋다고 나무가 잘 자라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땅이 중요하죠. 바로 그 땅이 진토예요. 자료에서는 습토, 그러니까 물기를 머금은 축축한 땅이라고 설명하는데 이게 그냥 땅이 아니고요. 변화무쌍한 현실, 주변 환경, 사람 관계 같은 복합적인 요소를 모두 의미해요. 아하. 그래서 오늘 하루는 내가 하고 싶은 의욕, 즉 감목과 그걸 받아줄 현실, 즉 진토 사이의 조율이 핵심이 되는 거예요. 와, 의욕의 씨앗과 현실의 땅이라니. 비유가 정말 귀에 쏙쏙 들어오네요. 네, 무작정 씨앗부터 뿌리면 썩어버릴 수 있으니까 먼저 땅부터 잘 갈고 닦아라 이런 신호인 셈이죠. 그럼 급진적 확장보다는 단계적 추진이 안정적이라는 조언도 바로 그 맥락이군요. 땅부터 다지고 씨앗 심고 물 주고 이 순서가 중요하다는 거네요. 바로 그거예요. 이 운영체제 위에서 이제 각 플레이어, 그러니까 12띠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가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오늘의 행운띠와 주의띠가 여기서 갈리는 거군요. 아, 이거 흥미로운데요. 행운띠 탑3가 용띠, 원숭이띠, 쥐띠. 반대로 주의가 필요한 띠는 개띠, 토끼띠, 양띠였어요. 이 팀들은 왜 이렇게 운명이 갈리는 건가요? 이것도 다 관계성 때문인데요. 먼저 행운의 드림팀부터 한번 보죠. 용띠, 원숭이띠, 쥐띠는 삼합이라는 아주 특별한 관계로 묶여요. 이걸 프로젝트 팀으로 비유해 볼까요? 네, 좋아요. 오늘의 주인공인 용띠는 비전을 제시하고 판을 짜는 리더 역할을 해요. 아, 오늘 일진이 진이니까 용띠는 자기 나를 만난 거네요? 그렇죠. 홈그라운드에 이점을 안고 있는 셈이죠. 여기에 아주 영리한 전략가인 원숭이띠가 붙는 거예요. 리더의 비전을 현실적인 계획으로 만들고 사람들을 연결하는 역할을 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꼼꼼한 실무자인 쥐띠가 그 계획을 구체적으로 실행에 옮기는 거고요. 이 셋이 모이면 시너지가 엄청난 거죠. 그래서 협력, 성과, 연결 같은 키워드가 따라붙는 거고요. 와, 리더, 전략가, 실무자라니 완벽한 팀인데요. 혼자일 때보다 같이 있을 때 훨씬 강해지는 조합이군요. 네, 맞아요. 그럼 반대로 주의가 필요한 띠들은 어떤 문제를 안고 있는 건가요? 개띠, 토끼띠, 양띠가 겪는 어려움이 다 달라 보여요. 네, 그 어려움의 결이 완전히 달라요. 이걸 잘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먼저 개띠가 겪는 충은 말 그대로 정면 충돌이에요. 내가 가는 길 반대편에서 차가 막 달려오는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럴 때 내가 맞아 하고 달려들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큰 사고가 나겠죠. 피하는 게 상책이네요. 맞아요. 그래서 개띠에게는 정면 대립은 피하라, 한 발 물러서라는 조언이 나오는 겁니다. 오늘은 이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부딪히지 않는 게 중요한 날인 거죠. 그렇군요. 반면에 토끼띠가 겪는 해는 좀 더 교묘해요. 정면 충돌이 아니라 뭐랄까 누가 길에 바나나 껍질을 던져놓은 느낌? 대놓고 싸우는 건 아닌데 자꾸 발이 걸려 넘어지는 듯한 그런 상황이요. 생각만 해도 짜증나네요. 그렇죠. 그래서 계획에 자꾸 예상치 못한 변수가 생기고 지연될 수 있어요. 이럴 땐 고집을 부리기보다 길이 미끄럽구나, 다른 길로 돌아가자 하는 유연함이 필요한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양띠는요? 양띠미는 외부와의 충돌이 아니에요. 이건 내부의 문제죠. 내부의 문제요? 네, 양띠도 오늘 일진인 용띠처럼 토 기운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너무 과해져서 오히려 부담이 되는 거예요. 비유하자면 너무 맛있는 케이크를 아침, 점심, 저녁으로 계속 먹으라고 하는 것과 같아요. 처음엔 좋지만 나중엔 물리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피로 누적, 과욕주의, 책임 분산 같은 조언이 붙는 겁니다. 외부의 적이 아니라 넘치는 에너지와 책임감을 스스로 조절해야 하는 거죠. 와, 같은 주의띠인데도 문제의 원인과 해결책이 이렇게 다르군요. 정면 충돌을 피해야 하는 개띠, 예상치 못한 변수에 대비해야 하는 토끼띠, 그리고 스스로 힘을 빼야 하는 양띠. 정말 흥미롭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 큰 틀을 가지고 12띠별 상세 운세로 들어가 보죠. 당신의 띠는 오늘 어떤 흐름을 타게 될지 집중해서 들어보시면 더 재미있을 거예요. 방금 이야기 나눈 드림팀부터 시작해 볼까요? 오늘의 MVP, 운세지수 90%의 용띠입니다. 2024년생과 2012년생은 중심을 잡기 좋고 2000년생과 88년생은 조율 능력이 빛납니다. 76년생과 64년생은 신뢰를 바탕으로 결정을 이끌 수 있고 52년생과 40년생은 안정 속 성과가 기대됩니다. 네, 말 그대로 주인공의 하루죠. 오늘 하루의 에너지 자체가 용띠에게 최적화되어 있으니까 뭘 해도 중심을 잡고 사람들을 이끌기 좋아요. 특히 여러 사람의 의견이 갈릴 때 용띠가 나서서 교통정리를 하면 모두가 수긍하는 멋진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날입니다. 리더십을 발휘하기에 최적의 날이군요. 그렇죠. 그럼 이 리더를 돕는 최고의 팀원들이죠. 원숭이띠, 운세지수 85%입니다. 2016년생과 2004년생은 협업에서 성과가 나고 92년생과 80년생은 조율 역할이 빛납니다. 68년생과 56년생은 사람을 통해 문제가 해결되고 44년생과 32년생은 안정적인 하루입니다. 원숭이띠는 오늘 연결의 아이콘이라고 할 수 있어요. 막혀있던 문제도 사람을 통해 풀리고 특히 여러 부서나 사람들 사이에서 의견을 조율하는 허리 역할을 할 때 가장 빛날 수 있습니다. 혼자 해결하려고 끙끙대기보다 주변 사람들에게 적극적으로 도움을 구하고 연결될 때 성과가 배가 되는 하루죠. 마지막 팀원, 쥐띠입니다. 운세지수 78%네요. 2020년생과 2008년생은 연결과 소통이 늘어나고 96년생과 84년생은 실무 협업에 유리합니다. 72년생과 60년생은 작은 진전이 쌓이고 48년생과 36년생은 무난한 하루입니다. 쥐띠는 오늘 드림팀의 든든한 기반이 되어주는 역할이에요. 화려하게 주목받지는 않더라도 실무적인 협업을 통해 차근차근 성과를 쌓아 올리는데 아주 유리하죠. 작은 진전이 쌓인다는 표현이 핵심인데 오늘 쥐띠의 꾸준함이 팀 전체의 안정성을 높여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최고의 시너지를 내는 드림팀을 살펴봤으니 이제는 반대로 오늘 하루 조심, 또 조심해야 할 주의팀으로 넘어가 보죠. 가장 낮은 운세 지수 55%의 개띠부터 보겠습니다. 2018년생과 2006년생은 의견 충돌에 주의, 94년생과 82년생은 정면 대립을 피해야 합니다. 70년생과 58년생은 한 발 물러서는 자세가, 46년생과 34년생은 휴식이 필요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정면 충돌이 날이죠. 오늘은 내 주장이 아무리 옳다고 느껴져도 그걸 관철시키려고 하면 더 큰 문제만 생길 수 있어요. 마치 시속 100km로 달리는 차 앞에서 내가 우선이야 라고 외치는 것과 같아요. 상상만 해도 끔찍하네요. 그렇죠. 현명한 건 잠시 멈추거나 길을 비켜주는 거죠. 오늘은 논쟁에서 이기는 것보다
관계를 지키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해요. 오늘은 정의의 사도가 되기보다는 평화주의자가 되어야겠네요. 다음은 바나나 껍질을 조심해야 하는 토끼띠, 운세지수 58%입니다. 2023년생과 2011년생은 일정 변동 가능성이, 99년생과 87년생은 계획 수정이 필요합니다. 75년생과 63년생은 한 발 물러서는 지혜가, 51년생과 39년생은 휴식이 필요합니다. 네, 토끼띠는 오늘 계획대로 일이 착착 진행될 거라고 기대하면 실망하기 쉬워요. 예상치 못한 전화 한 통, 갑작스러운 요청 같은 사소한 변수들이 계속 발목을 잡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침에 세운 계획을 너무 맹신하지 말고 상황이 바뀌면 나도 바꾸지 뭐 하는 유연한 태도를 갖는 게 정신건강에 이롭습니다. 플랜 B를 미리 생각해두는 것도 좋은 방법이겠네요. 아주 좋죠. 아유불급, 넘치는 에너지를 조절해야 하는 양띠 차례네요. 운세지수 60%입니다. 2015년생과 2003년생은 피로가 쌓이기 쉽고, 91년생과 79년생은 책임 분산이 필요합니다. 67년생과 55년생은 과욕을 피해야 하고, 43년생과 31년생은 컨디션 관리가 최우선입니다. 양띠는 오늘 주변에서 이것도 좀 해줘, 저것도 당신이 적임자야 하는 요청을 많이 받을 수 있어요. 책임감이 강한 양띠는 그걸 다 짊어지려고 하겠지만 오늘은 그게 독이 될 수 있습니다. 네, 내 에너지의 총량을 인지하고 감당하기 어려운 일은 정중히 거절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부탁하는 용기가 필요해요. 오늘은 많이 해내는 것보다 내일의 나를 위해 에너지를 남겨두는 게 더 현명한 선택입니다. 그렇군요. 이제 나머지 띠들을 살펴볼 텐데요. 이들은 오늘의 기운과 적절히 보조를 맞추면서 안정적인 흐름을 타는 그룹으로 묶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먼저 꾸준함의 대명사 소띠부터 볼까요? 운세지수 70%입니다. 2021년생과 2009년생은 기본을 지키면 흔들림이 없고, 97년생과 85년생은 속도보다 정확함이, 73년생과 61년생은 꾸준함이 평가받습니다. 49년생과 37년생은 평온한 흐름입니다. 소띠는 오늘 하루에 기반 다지기라는 테마와 가장 잘 맞는 띠 중 하나예요. 원래 성실하고 꾸준한데 오늘의 기운까지 도와주니 그 장점이 더욱 빛을 발하죠. 새로운 일을 벌이기보다는 지금 하고 있는 일의 완성도를 높이고 내실을 다지는 데 집중하면 기대 이상의 평가를 받을 수 있는 날입니다. 비슷한 결로 안으로 내실을 다지는 데 유리한 뱀띠가 있네요. 운세지수 72%입니다. 2025년생과 2013년생은 관찰과 정리에 강하고, 2001년생과 89년생은 핵심에 집중하는 것이 좋습니다. 77년생과 65년생은 실무 보완이, 53년생과 41년생은 심리적 안정감이 유지됩니다. 네, 뱀띠는 오늘 밖으로 에너지를 분출하기보다 안으로 수렴하면서 힘을 비축하는 게 좋아요. 그동안 정신없어서 미뤄뒀던 자료를 정리하거나 업무 프로세스의 부족한 부분을 점검하고 보완하는 것처럼 조용하고 집중력 있는 활동에서 능률이 오릅니다. 그렇군요. 닭띠도 비슷한 조언이 있네요. 운세지수 71%입니다. 2017년생과 2005년생은 세부 점검에 강하고, 93년생과 81년생은 말의 톤을 낮추는 것이 좋습니다. 69년생과 57년생은 실속 위주 선택이, 45년생과 33년생은 정리가 도움이 됩니다. 닭띠는 특유의 꼼꼼함과 분석력이 오늘 빛을 발해요. 다른 사람들이 놓치는 디테일을 발견해서 실수를 막을 수 있죠. 다만 그걸 지적할 때 너무 날카롭게 말하면 상대방이 상처받을 수 있으니 말의 톤을 낮추라는 조언이 붙었어요. 팩트 폭격보다는 부드러운 조언이 더 효과적인 하루입니다. 마지막으로 돼지띠는 관계운이 좋아 보이네요. 운세지수 74%입니다. 2019년생과 2007년생은 주변 도움을 받기 쉽고, 95년생과 83년생은 실무가 안정적으로 흘러갑니다. 71년생과 59년생은 관계가 부드럽고, 47년생과 35년생은 편안한 하루가 예상됩니다. 네, 돼지띠는 오늘 특별히 튀는 행동을 하지 않아도 주변과의 관계가 원만하게 흘러가요. 오늘처럼 조율이 중요한 날에는 이런 부드러운 관계운이 아주 큰 자산이 될 수 있죠. 굳이 내가 나서지 않아도 주변에서 도와주고 일이 순탄하게 풀리는 편안한 하루를 보낼 수 있겠네요. 자, 이제 마지막 그룹입니다. 의욕과 에너지는 넘치는데 그걸 잘 조절해야 하는 야생마 그룹이랄까요? 범띠와 말띠입니다. 먼저 범띠, 운세지수 73%입니다.
2022년생과 2010년생은 의욕은 크나 조율이 필요하고 98년생과 86년생은 계획을 세보나 하면 실행이 쉬워집니다. 74년생과 62년생은 주도권을 잡되 완급을 조절하세요. 50년생과 38년생은 무리 없는 추진이 좋습니다. 범띠는 오늘 하루의 간목, 즉 시작하려는 기운을 가장 강하게 받는 띠 중 하나예요. 진취적인 범띠의 성향과 만나서 의욕이 하늘을 찌를 수 있죠. 네. 그런데 아까 말했듯이 땅이 아직 준비가 안 됐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넘치는 에너지를 그냥 폭발시키지 말고 잘게 쪼개서 계획으로 만들라는 조언이 나오는 거예요. 의욕만 앞서서 달려나가다간 넘어지기 쉬우니 속도 조절이 필수입니다. 엑셀을 밟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지만 오늘은 브레이크를 잘 쓰는 법을 배워야 하는 날이군요. 마지막으로 말띠입니다. 운세지수 75%네요. 2014년생과 2002년생은 활동성이 살아나고 90년생과 78년생은 추진은 가능하나 일정 조율이 관건입니다. 66년생과 54년생은 외부 협력이 도움이 되고 42년생과 30년생은 무난한 진전이 있습니다. 말띠 역시 활동적인 에너지가 넘치는 하루예요. 다만 범띠가 스스로의 계획을 통해 속도를 조절해야 한다면 말띠는 주변과의 협력을 통해 조율하는 게 중요해요. 혼자서만 너무 앞서 달려나가면 다른 사람들이 따라오지 못하거든요. 주변 사람들과 보조를 맞추고 외부의 도움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때 그 활기찬 에너지가 좋은 성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12띠의 운세까지 모두 살펴봤습니다. 정말 같은 하루라도 띠별로 처한 상황과 필요한 전략이 이렇게 다르다는 게 신기하네요. 마지막으로 자료의 결론인 오늘의 한마디를 다시 한번 짚어보죠. 의욕은 크되 조율이 곧 힘입니다. 틀을 다진 뒤에 속도를 올리면 성과가 오래갑니다. 결국 오늘 분석 내내 반복했던 간목의 의욕과 진토의 조율, 그 씨앗과 땅의 이야기로 돌아오네요. 네. 시작하려는 큰 에너지와 그것을 현실에 안정적으로 뿌리내리게 하는 지혜. 이 두 가지의 균형이 오늘 하루를 성공적으로 보내는 열쇠가 될 거예요. 여기서 당신에게 마지막 질문을 하나 던져보며 마무리하면 어떨까 싶어요. 오늘 당신의 삶에서 간목처럼 힘차게 키워나가고 싶은 의욕이나 목표는 무엇인가요? 그리고 더 중요하게는 그것을 튼튼하게 지지해줄 당신만의 진토, 즉 지금 당장 실행할 수 있는 현실적인 계획이나 주변과 조율해야 할 부분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겁니다. 거창하지 않아도 좋아요. 그 작은 첫걸음이 오늘 당신의 하루를 가장 의미 있게 만들어줄 겁니다.